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수하는 영상 잠깐 같이 보시죠.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먼저 악수를 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소개하면서 서로 허리를 안으로 좀 당기는 느낌도 있죠. 표정은 굉장히 밝은 그런 모양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두 손으로 먼저 감쌌군요. 그런 모습도 좀 자세히 보니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서로 악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괜히 언론에서 이런 거 하기 좋아하잖아요. 넥타이 색깔. 이재명 대통령은 붉은색과 파란색을 섞인 걸 썼다는 것도 요새는 클리셰이긴 한데요.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오찬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개괄적으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오찬 회동은 적절한 시점에 잘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나라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그 관세 문제라든지 외교 안보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이 문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 아마 설명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고, 더 나가서 어차피 그 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모든 그 이슈에 제한 없이 국내 정치 현안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대통령은 여야 그 지도부와 소통하는 모양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사실 두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그 소위 얘기해서 자칭 당내 어떤 적극 지지층들에 호소하다 보니까 서로 만남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의 어떤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이 만든 자리를 빌어서 두 대표가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에 가서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국정 전반,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의 원만한 여야 관계에서도 그래도 숨통이 트인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마늘 쑥 먹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저 두 사람이 악수를 할 거야 말 거야가 모든 화제의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해야지라는 이런 막말을 한 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 끌어내릴 거야라고 얘기한 것도 전혀 앞뒤 맥락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두 분 다 자기들의 그 말빛에 대해서 굉장한 그것이 족쇄가 되는 바람에 행동과 그 언행에 상당히 좀 뭐랄까 제약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기서의 승자는 이재명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가운데 서서 양쪽에다가 악수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정의 리더로서 양당의 갈등 같은 것들을 중재하는 것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포인트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처음에 그 모두 발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죠? 그게 어느 방송에서도 저도 12시부터 그거 어디서 하지 하고 열심히 봤는데 예.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분들은 다 국민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중계가 됐어야 되는데 중계를 심지어는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건 좀 알아봐야겠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모두 발언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좀 오개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생방송은 아니었지만 녹화가 돼서 그 이후로는 유튜브 등에서 지금 라이브로 볼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생방송으로 왜 안 되느냐? 생방송도 안 됐고요. 예. 나중에 KBS에서는 그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화면만 계속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밑에 자막에 영상은 목소리는 나중에 나온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 보통 영상 먼저 출고가 되고 음성 붙은 영상이 예. 출고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정혁 최고가 지적하신 거는 예. 통상은 앉아가지고 아예 모두 발언을 정상적으로 이제 그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예. 하는데, 이번 경우에 그게 없었다 하는데 아마 여야 지도부하고 아마 대통령실하고 상의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어차피 각 당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각 당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또는 당 대표들이 통상 나와가지고 바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각 당 수석 대변인이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예.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역시 내란 사과가 정청래 대표가 말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특검 연장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달라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거든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그거는 근데 특별재판부 설치는 실제로 거기까지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 정상적인 특별이라는 게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에 훼손되는 경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정말로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과거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5.18 특별법에 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냥 일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기징역 뭐 이런 거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면 앞으로 이게 선례가 돼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파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당장 그러면 우리 정권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재판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요구한 것은 이제 사실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요구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자기의 지지층을 감안하면 대표가 될 때 지지층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리어 이제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예요. 거부권 행사해달라 했는데 거부권 행사는 저희 민주당이 꼭 뭐 이재명 대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걸 떠나서 그 대통령의 거부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공익적인,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거부권을 쓰는 거지 그냥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거부권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 지금 현재는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아마 대통령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내란 재판 관련 특별재판부는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재되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옛날 반미특위 수준의 그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법부에 있는 전담재판부 정도 수준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당의 입장도 정확히 정리되지 않고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느냐 또는 할 수 없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통령 본인도 야당 대표였던 경험을 자주 말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고요. 또 자주 연락 달라라고 또 장동혁 대표에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남 이후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전국의 어떤 전환 또는 분위기가 좀 뭐랄까요? 좀 화해 무드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물론 내란 사과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만요. 분위기가 좀 전환될까요? 뭐 조금 전환될 거로 보고요. 예. 그 민생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지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고리로 해서 저는 뭐 충분히 금년 연말 안에 한 번 정도는 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한 대립이 더 격해져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이제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 경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만 이런 모임이 가능해지겠죠. 예, 연말 안에 한 번 더 만날 것 같다라고 예측하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는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의 뜻과 반대되는 걸 많이 하셨어요. 한미 FTA라든가 제주 강정마을이라든가 뭐 평택 대출이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근데 그래서 권력을 뺏겼죠.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받고 계신 게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자들의 뜻대로 다 움직이셨죠. 그다음에 뭐 반일 불매 운동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정권을 뺏겼고 그다음에 그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양쪽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또 아우르기도 하고 또 반대편 의사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중재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 연말까지 한 번 더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김종혁 의원께만 좀 질문 드릴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한 대표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 투표해달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최악을 예, 그걸 인정하는 얘기하시는 거네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거는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합 행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전에 보도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 보니까 강성 지지자들 혹은 극우 유튜버들 이런 분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기에 보면 무슨 당원 게시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작년 11월 달에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일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익명 게시판에다가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문제 삼으셨는데 본인은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하고 서로 하면서 그 경쟁을 할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노인 영남당 그리고 무슨 뭐 치아바레라 뭐 이런 식의 카드 뉴스를 그쪽에서 만들어서 막 돌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보면 저 얘기는 그냥 그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강성 지지자들을 뭐랄까 무마하기 위한 예. 그런 정치적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자,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자신에게 표를 준 지지층과 또 중도 확장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리게 될까요? 결국 이제 정당 지지율일 것 같아요. 예. 정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있고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힘입어 대표는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 운명도 거기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고민은 당대표가 될 때 빚진 지지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확보해야 될, 그러니까 그 연대해야 될 지지층들 간의 지금 고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만 그래도 그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 통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좀 그 당초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예, 당초 너무 극우로 갈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통합적인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